이번 대선에서 단일화도 대선 승리, 말하자면 정권 개최의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지역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이번 대선은 20대 2030 그 세력이 결정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다,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뭐 여론조사를 보면 연령대는 20대는 거의 윤석열 쪽으로 돌아온 것 같고 30대는 엇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40대 이상은 다 정해졌습니다. 대부분이 뭐 부동층이라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정해졌고, 그런데 최근에 호남 민심의 변화가 꽤 심상치 않다, 그런 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 박 위원장님은 뭐 지역구가 그쪽에서 4선이나 하셨고 지금 동서화합 미래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호남의 민심은 아주 뭐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고 계실 텐데,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당원으로서 그렇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한 생각과 신념 속에서 제가 이제 윤 후보를 지금 돕고 있는데, 실제로 호남에 가 보면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접촉을 해 보면 많이 정권 교체에 공감을 하는 여론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나 하루가 다르게 식자층을 중심으로 이 정권이 정말로 교체가 될 수밖에 없다, 돼야 된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개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또 절감한다. 그런데 우리 박수선 위원장처럼 용기 있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또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전의 호남의 민심이 지금은 아니다. 호남도 많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좀 피부로 느끼십니까? 저 왜 그냥 이게 선거 해본 사람들은 이 손목만 잡아봐도 안다고 하던데,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 사람들 눈빛 저에 보면 대해서도 우리 박 위원장이 참 나라와 또 호남을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정치할 사람도 아니면서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상당히 참 존경한다, 뭐 선택을 잘한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와 함께 저한테 격려성 문자 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지금 변화가 날이 갈수록 또 시간이 갈수록 달라진 걸 느끼겠다. 기왕에 우리 박 위원장이 호남을 좀 바꾸고 고치고 호남의 역할을 다시 한번 결집을 강화를 시켜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호남의 자존심과 그 사명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참 높이 평가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럽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서울 지나고 동아 조선에서 보면은 동아에서는 호남이 19.8%, 또 조선에서는 16%가 나왔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59.2, 53.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뉴스핌에서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한 것 보면 호남에서 28대 57.4, 28%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뉴델리가 PNR에서 조사한 것 보면은 25.5대 64.9, 그래서 여기는 좀 60%가 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10%대에서 이제 20%대로 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60%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보통 여기는 이제 8, 90% 그렇죠. 적게 나오면 70%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 텃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60%를 못 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 20%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1월 1일 날 무등산도 이렇게 등산도 하고, 호남에서 자기가
아주 뿌리를 받고 선거를 올인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은 호남에서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5% 제일 많이 얻은 게 그 정도입니다.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8.9, 홍준표 전 후보는 2.5% 얻었습니다. 이 추세로 보면은 20%는 넘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몇 퍼센트가 될 거다고 점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호남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의 국민의힘 정당 전신은 네. 좀 호남인에게 많은 아픔 또 괴로움을 줬고 또 그 치료도 하지 않았고 하는 점에서 불편한 과거에 대한 호남의 반감이라고 그럴까 또 반대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많은 변화를 겪어서 5.18에 대한 평가도 다시 했고 호남에 대한 배려 약속도 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 참여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의 전신의 정당의 호남에 대한 불편하고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서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국민의힘 옛날의 전신의 정당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어떻게 국민의힘 후보를 호남 찍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냉철히 다시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미 25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군사 쿠데타 세력을 대표하는 세력들과 TJP 연합을 맺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역사에 남을 획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평화적 정권을 최초이루었고 또 호남의 양해와 동의 속에서 호남인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호남 정권도 역사상 처음으로 한번 세워봤고 특히나 TJ 전 대통령을 사형을 선고했던 그 군사 쿠데타 세력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흔쾌히 하도록 자기가 조치를 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호남은 참 DJ 정신을 계승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DJ 대통령이 생겨나 계신다면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얽매일 것이 아니라 호남이 스스로의 결박을 풀어헤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앞장설 역할이 좀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호남은 어려울 때마다 역사상으로 지혜와 솔선, 헌신과 희생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또 바로 세운 그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걸 발휘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는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 저는 아주 다행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뭐 호남 분도 아니시고 충청도 분이고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호남과 특별한 연대를 가지신 분은 아닌데 뭐 후보가 된 이후 쭉 호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오늘 또 바로 그 전주로 열정 열차를 타고 갔던데 거기 가서도 집권하면은 호남 인재들 또 호남이 홀대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현실적으로 특정 정당이 호남을 장악했는데 과연 이루어놓은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새만금 반드시 마무리를 짓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새만금 하나 뭐 이렇게 해결된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몰표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감사와 또는 보온하는 의미에서라도 공약을 100%는 아니더라도 90%는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고 성과를 달성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5년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출발의 공약은 거의 지켜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특정 정당과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바로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우리 호남이 이번에는 괄목할 만한 역할을 좀 해가지고 이제 나라도 통합을 하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면서 포용 정신을 발휘하고 그래가지고 호남이 오히려 이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호남이 홀대와 차별이 없는 그런 새로운 정권의 국정 운영이 되도록 제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호남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활동을 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박 위원장이야 이제 정치를 다시 할 분도 아니고 안 하죠. 무슨 자리를 탐낼 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동서화 미래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와는 뭐 검찰 까마득한 선배가 되시는 입장에서 뭐 참 그런 걸 관계없이 열심히 도우시는 결국은 호남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증을 하겠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소통 창구 역할도 하고 새로운 정권 하에서 예, 집권할 경우에 집권할 경우에 그리고 또 호남이 변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논리적으로 설득도 하고 제가 또 아는 분들을 상대로 이제 호소도 하고 좀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의 국민 여론이고 후보 대 후보의 인성이라고 그럴까 또는 역량이나 자질 또는 인품 그리고 청렴성 이런 걸 종합해서 또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DJ 정부 때 지금으로 말하면 민정수석의 역할을 했었는데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임무와 그다음에 공직의 또는 국영기업체 등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 승진, 보직을 하는 데서의 검증 업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일에 여당 후보 같은 분이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는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도 더 의혹이 덩어리로 뭐 덩어리죠. 비리 덩어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무슨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운영하면서 그 공직자 중에서 누구는 인성이 그렇고 또는 인품이 그렇고 행실이 그렇고 또는 청렴성이 그렇고 해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되겠다를 판단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해라. 차라리 그걸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참 대단한 그 아픈 이야기를 하고 계신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몸 묻은 개가 몸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저는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분도 제가 만일 그런 경우를 한다면 본인이 어떤 처벌도 감수를 할 테니 특검도 좋고 특임검사도 좋고 사실을 명명백백이 규명할 수 있도록 기구를 설치하든지 현 기구를 이용하자고 1000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것도 지금 문개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국민이 지금 말을 못해서 그러지 검찰을 향한 불만과 원성이 얼마나 지금 고조가 되어 있는지 그분들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건지 한번 좀 묻고 싶네요. 어쨌든 뭐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러 상황이나 모든 조건을 감안할 때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1야당 후보가 더군다나 지지율이 1위인 후보가 양보를 하겠습니까?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정치 현실이고요. 아무튼 뭐 우리 박 위원장님이 동서화 미래위원장님을 맡고는 계십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인 본선거 운동에 들어가서 또 3월 9일까지 진짜 치열한 이 대선전이 벌어질 텐데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시청자들, 국민들한테 좀 호소하는 그런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특히나 제가
동서 화합 미래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영원함 유권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정치할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현역을 마친 향토 예비군이 전쟁에 투입을 해서 전쟁을 승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번 3월 9일 대선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두고 하는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예비군을 자처하면서 저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우고 또 영원히 가꾸고 또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조그만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 개인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제 한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영원함의 서로 갈등과 지역 감정 속에서 좀 어려운 시기도 지났습니다만,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정치보복도 절대로 하지 않았고, 또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국민이 서로 포용하고 통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본인이 피해자이면서도 용서, 화해를 몸소 실천해서 DJP 연합을 이루고 또 본인의 정적들에 대한 사면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국민 통합이 돼가지고 IMF를 극복하고 IT 강국 기반을 만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당 후보다 하는 점은 과거에 대한민국 어려웠던 역사 속에서 한순간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국민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꼭 앞세워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결정을 또 선택을 저는 기대합니다. 네. 아주 좋으신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박 위원장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